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70을 넘기고 나서 문득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되는 순간 말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미 인생은 다 정해진 것 같고 남은 건 버티는 일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70이 넘어서도 삶의 방향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도 있다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쓸모없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은 끝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나이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할지 정리하는 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선택을 잘하면 남은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흘려보내면 후회가 깊어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70 이후에 삶이 더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단순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몸 관리의 방향을 바꾸니 일상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니 밤잠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지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보다 무엇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이미 많은 것을 겪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새로운 것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킬 것을 정하고 나니 인생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70이 넘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는 가족과의 거리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줄이고 내 몸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 선택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나를 지우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수한 어르신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 거리가 서로를 오래 지켜주었다고 말합니다. 70이 넘어서 가족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고 부모는 자기 삶을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니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갈등이 줄어드니 만날 때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웃음이 늘어나니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다 해주려다 나를 잃을 뻔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택을 바꿨다고 말합니다. 도와주되 기대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함도 줄어들었습니다. 서운함이 줄어드니 말수가 줄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드니 다툼도 줄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잃은 이후에는 조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말이 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을 줄이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가 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장수했던 어르신들은 가족 앞에서 특히 말을 아꼈습니다. 해야 할 말보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더 많이 걸렀습니다. 이 선택이 존중을 만들어냈습니다. 존중이 생기니 자식도 부모를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는 말이 쌓이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이른이 넘어서는 이 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공로를 꺼내지 않을수록 관계는 현재에 머뭅니다. 현재에 머무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족과의 경제적 선입니다. 잃은 이후에는 돈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섞일수록 말이 많아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돕되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가족은 거래가 됩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이 지점을 특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선택이 가족 간 신뢰를 지켜주었습니다. 가족은 자주 보는 것보다 편하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도 불편하면 관계는 금세 닳아버립니다. 가끔 만나도 편하면 오래 갑니다. 잃은 이후에는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내가 편한 거리에서 가족을 대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함께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함께 가는 일입니다. 이 깨달음을 이른이 넘어 얻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가족과의 건강한 거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를 지키기 시작하니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늘 신경 쓰이던 말과 행동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물러섬이 무관심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가족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할 때 관계가 오래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잘 되라고 한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수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간섭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간섭을 줄이니 자식의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표정이 밝아지니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가족 모임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챙기던 명절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담이 줄어드니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기다려지는 만남은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가족 앞에서의 감정 조절이었습니다. 잃은 이후에는 감정을 바로 드러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섭섭함이 올라와도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감정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기다림이 말실수를 줄여줍니다. 말실수가 줄어드니 후회도 줄어듭니다. 후회가 줄어드니 관계가 가벼워집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이 기다림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넘기는 선택을 자주 했습니다. 이 선택이 가족 관계를 지켜주었습니다. 또 하나 잃은 이후에 지켜야 할 가족의 기준은 역할의 정리입니다. 부모 역할을 끝까지 붙잡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미 자식은 어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됩니다. 장수한 어르신들은 이 시점에서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언자가 아니라 응원자로 남았습니다. 이 변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을수록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른이 넘어서야 이해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면 관계는 달라집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정말 늦어집니다. 가족 관계는 언제든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기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노후의 평온을 만듭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면 삶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이 건강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른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을 붙잡는 방식이 아니라 대하는 방식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세운 순간부터 노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른이 넘어 반드시 지켜야 할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관리해도 소용없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장수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른 이후가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시기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는 몸을 혹사해도 회복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는 회복보다 유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건강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른 이후의 건강은 더 좋아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덜 나빠지게 지키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장수했던 어르신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몸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걷고 스트레칭하고 생활 속에서 몸을 썼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몸을 굳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굳지 않으니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낙상을 막는 것이 노후 건강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기보다 균형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통증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프면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정했습니다. 통증을 무시하지 않고 생활을 바꿨습니다. 이 조정이 병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처럼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 버림이 몸을 살렸습니다. 식사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편한 음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먹고 나서 편안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기준이 위장과 장을 지켜주었습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배가 불편한 상태를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음식을 바꿨습니다. 이 빠른 대응이 몸을 망가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하나 이른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수면입니다. 잠이 깨지면 하루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의 리듬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늦은 시간의 자극을 피했습니다. TV를 오래 보지 않았고 밤에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 덕분에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잠이 회복을 만들었습니다. 회복이 되니 다음 날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장수했던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날이 생기면 다음 날 반드시 쉬었습니다.
이 조절 능력이 노후를 지켜주었습니다. 병원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도 맹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되 모든 것을 병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먼저 돌아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균형이 건강 불안을 줄여주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드니 몸도 안정되었습니다. 이른 이후의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키는 일입니다. 이 존중이 오래가는 건강을 만듭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몸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았고 대신 꾸준했습니다. 이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건강을 되돌리려 하지 말고 지켜내려는 태도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세운 순간부터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른이 넘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번째는 돈에 대한 기준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할수록 더 움켜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많지 않아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노후의 돈은 늘리는 대상이 아니라 지키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수했던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큰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다루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보수적인 태도가 노후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른 이후의 돈은 속도를 내면 위험해집니다. 빨리 불리려는 마음이 들수록 사고가 생깁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이 유혹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보다 안정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밤잠을 지켜주었습니다. 밤잠이 편안해야 몸도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지출이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쓸 곳에는 쓰되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생활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갑자기 생활 수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안정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샀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활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 인식이 돈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족과 돈을 분리하는 태도였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명확히 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돕되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선을 지킨 덕분에 관계가 오래 갔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이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돈은 관계를 돕는 도구이지 관계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기준을 세우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또 하나 이른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비상금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여유였습니다. 갑자기 아플 때,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여유가 불안을 줄여주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드니 판단도 안정되었습니다. 안정된 판단이 더 큰 손실을 막아주었습니다. 이 선순환이 노후를 지켜주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불안하면 돈도 불안해집니다.
욕심이 커지면 돈 문제도 커집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욕심을 줄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돈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 하루가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한 하루가 쌓여 편안한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른 이후에 돈은 늘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이 마음을 줄이는 선택이 노후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른이라는 나이는 포기해야 할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지켜야 할지 분명해지는 나이입니다. 가족과의 거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건강을 되돌리려 애쓰지 않고 지켜내는 선택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불리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오며 알고 있었지만 미뤄두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른이 넘어서 인생이 더 편해질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지킬 것을 정하고 나서야 찾아왔습니다. 붙잡을 것을 줄이고 내려놓을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모든 것을 쏟지 않아도 관계는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을 혹사하지 않아도 하루는 충분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쥐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마음은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노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은 더 잘 살아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덜 흔들리며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는 그 기준의 뼈대입니다. 이 기준이 있으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줄어들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삶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려줍니다. 장수했던 분들의 공통점은 오래 사는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문제를 키우지 않고 감정을 키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 태도가 일상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잘 지키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부터 하나씩 바꿔야겠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삼는 일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킬지 정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충분합니다. 이른 이후의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편안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그 하루가 반복되면 인생도 편안해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은 책임을 미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가족을 대하는 방식, 몸을 대하는 태도, 돈을 바라보는 마음을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순간부터 노후는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이 길든 짧든 그 밀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